16일 민주당이 준비한 핵폭탄급 이슈가 터집니다. 매우 기대가 되는데 국정조사 필살기와 함께 뒤에서는 젠프께서 왜 이 시점에 이스라엘을 때리셨는지 바둑적인 관점으로 보고드립니다. 2022년 11월에 이제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기존의 진술을 다 뒤집고 검찰에 적극 협조하기 시작하는데 그 협조하기 직전에 유동규와 이제 남욱 두 사람을 검찰이 이미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중앙지검에 이제 지하 구치감에 가둬놓고 정일권 검사라는 사람이 2박 3일간 이제 48시간 동안 가둬놓은 남욱 변호사를 불러다가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 배를 가를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어미준 강백신 얘기가 있었지만 계속 살아남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딱 걸린 거죠. 어미준 강백신이 벌써 수사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가 다 끝났어요. 네. 그런데 다시 팀을 꾸려요. 윤석열의 하명이 있었겠죠. 다시 팀을 꾸려서 네. 송경호 지검장 밑에 어미준 강백신이 배치되어서 네. 이 대장동 사건이 1차 수사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가 끝났어요. 네. 이재명과 정진상과 김용은 아무 관계가 없어. 무혐의도 아니고 뭐 대야 있지. 네. 아무것도 없는 거래서 끝나.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죄명을 달리해서 이해 충돌, 그전에는 배임이라고 해서 수사를 한 대장동을 이해 충돌이라며 다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요. 다시 접근을 해서 다시 수사를 해서 도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정진상의 이야기, 이재명의 이야기, 김용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세상은 바뀌었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윤석열 정권이 되자마자 22년 5월에 이 팀이 다시 꾸려지는구나. 7월에 임명을 받고 다시 시작했구나. 이게 이번 국정조사에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정진상 실장에 대한 조사 진술도 받지 않은 채 대장동 수익금이 이제 이재명을 위한 뭐 저수지다, 노후 자금이다 이런 게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정 실장의 진술이 없는데 기소를 한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증거가 1도 없는 거죠. 증거가 1도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남욱하고 유동규가 벌써 사건 처리가 끝났어요. 네. 배임의 유죄로 끝났는데 예. 이 사람들을 다시 긴급 체포합니다. 이번에 전 그거 새로 알았어요. 남욱과 유동규를 긴급 체포했구나. 그럼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들 또 구속돼 있는 사람을 네. 긴급 체포할 때는 도주의 우려가 있든지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듯이 네. 영장을 발부하듯이 그래야 긴급 체포하는 거거든요. 구치소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긴급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구치소에 있을 때도 아니에요. 남욱 같은 경우 재판 갔다 오는 길에 이 매가 채우듯이 탁 채가지고 구치감에 탁 집어넣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실장 대장동 재판에서 본인이 검찰에서 겪었던 일들 특히 자신이 준 돈이 정진상, 김용 등에게 갔다는 얘기는 검사에게 들은 것이었습니다. 2013년 당시 제가 알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폭로들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지금 곧 나오죠. 16일에 나옵니까? 남욱 변호사? 그렇습니다. 네, 16일 일반 증인 참고인. 일반 청문회에서 일반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얘기가 나올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금융감독 원장의 보고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요. 것이죠. 쌍방울이 이제 주가 조작 100억 이상의 주가 조작이 사실이 있었고 검찰에 이제 압수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갔다. 쌍방울의 주가 조작이 100억이 있었다. 근데 이 쌍방울 주가 조작이 있는지 검찰이 다시 빨리빨리 좀 해봐라. 네. 그래갖고 다 했어. 100억의 주가 조작이 있네? 그랬더니 나중에 네. 김성태를 무죄 쳐주려고 딜의 조건으로 가지려고 가져가지 않은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쌍방울 거죠. 김성태 회장이 압송돼서 공항에서만 해도 이재명 모른다라고 얘기했다가 다음 달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동기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의심은 했어요. 저희가 주가 조작 기소를 안 해서 100억 원대 주가 조작을 기소하게 되면 징역 10년 이상 실형 나왔죠. 근데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 징역 2년 6월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을 기소하지 않아서 그 전모가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100억대 주가 조작이 드러나게 되면 거기에 도박이 첩보로 들어와 있다는 게 국정원 보고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도박이 있었고 도박 빚이 많았다라고 하는 첩보까지 같이 결합하게 되면 평생 감옥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주변을 털으려고 하니까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요. 김성태가 박상용을 잡고 13층에서 떨어져 내려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그랬나요? 이랬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물으면 답변을 못 하진 않겠구나. 거짓말은 안 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이 드러나긴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대북송금 일반 증인 참고인 조사 있잖아요. 네. 그날 김성태 회장도 올 거 아닙니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김성태 회장도. 증인으로 나와야죠. 나와서 저는 이야기하고 근데- 이번에 네. 김성태 회장이 이번에 진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모든 것에 책임질 건 책임지고 이렇게 가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고생할 거고 평생 괴로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이랄지 안부소 아태협회 회장이
본부장이랄지 특히 김성태 회장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이제 처벌을 받은 셈인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4년 가까이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법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형평성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준 사람은 문제가 없고 받은 사람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처럼 박상용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범을 이재명으로 하고 이화영이 종범으로 하고 여기서 협조하게 되면 보석으로도 풀어주고 네. 다른 수사하거나 영장 칠 거 안 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화영이 틀어버린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화영에게는 괘씸죄가 붙어서 주변에 있던 사람 다 털고 영장 다 하고 백정화 여사도 부르지도 않겠다고 했다가 구속시키겠다고 네. 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김성태는 공유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신 돈을 냈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 수사 전체에 그 이화영을 잡고 이재명을 잡는데 협조했으니까 그 말로 그냥 정리해준.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경찰들의 거래가 있었다. 이게 바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최하이라이트다. 네, 기대가 됩니다. 검찰개혁의 결정타가 될 폭로들이 많이 나오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끝으로 이스라엘 외교부가 긁혔는지 공식 성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이 대통령은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내가 아프면 타인도 그만큼 아프다며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신중하신 분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하셨을까? 첫째는 이란입니다. 제 느낌엔 유조선을 빼내기 위한 승부수로 보입니다. 이 전쟁의 국면이 교착 상태로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고유가로 우리의 고통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당장 제가 볼 때 오늘 이란 대사가 성명을 낼 가능성도 있는데 사이가 전혀 나쁘지 않은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저는 결단을 내리셨다라고 봅니다. 둘째는 파병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100% 파병을 요청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판을 깨시려는 작업으로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의미로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국익과 관련해선 비정한 편이라 단순히 감정적, 충동적인 결정으로 저런 트윗을 하진 않았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 이번 전쟁에서 대체 왜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만행에 침묵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저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의문형을 던지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이스라엘을 비판한 글을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 대통령이 깃발 들었으니 여러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